네, 안녕하세요. 잡정보센터의 김수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취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좀 남들보다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하고 계신 취업준비생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취업준비생들에게 젊었을 때 한 번쯤 방황을 해보는 것도 또 힘이 될 거다 이런 조언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부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무책임한 위로로 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늦어질수록 조바심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더욱더 좋지 않게 들릴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정확히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생에는 이른 출발도 또 늦은 출발도 없다고 하잖아요. 네. 각자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가다 보면 언젠가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불안과 고민이 여러분의 내일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잡정보센터 어떤 순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죠. 해외 예. 취업. 오늘 K무브 다시 만난 세계에서는 인문계열 전공자들을 위한 해외 취업 작전과 또 실시간 해외 채용 정보를 공개합니다. 네, 그리고요. 출고 대기 시간에는요. 늦가기 취업준비생의 고민 해결에 나서 보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네, 4월 19일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시간은요. 취업 관련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며칠 만이에요. 예, 며칠 만에 더 네. 잘생겨진 것 같습니다. 예, 뭐하고 지냈습니까? 예. 사실 제가 고작 하루밖에 안 쉬었는데 우리 두 MC 분들이 아니라 윤정 MC가 너무 보고 싶어서 또 참느라 혼났습니다. 이렇게 또 사심을 또 드러내요. 예. 기분 나빠 방송 못 하겠는데요. 아닙니다. 자, 오늘 뉴스 소식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소식은요. 이 사실 취업에 대한 열정은 우리 청년들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어르신들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일자리 불안정하다니 심각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55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가 질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질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어르신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안감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국민연금연구원의 관련 연구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네. 2013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네.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한번 조사해봤더니 그 결과 전체 55%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네. 건데 네. 55세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연령대별은 어땠습니까? 이 연구진이 나눈 그 기준을 보면은 예. 55세부터 59세, 그리고 60세부터 64세,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등 이렇게 세 개의 연령 집단으로 나눴는데요. 예. 해고에 따른 일자리 불안정성은 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자의 경우 55세부터 59세는 회사 사정으로 해고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5%에 달했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60.2%, 그리고 68.1% 등으로 더욱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자리의 질도 이 연령대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이 직접 고용과 하루 종일 일하는 전일제 이 비중은 감소했는데요.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간접 고용이나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은 높아지는 등 일자리의 질이 더 나빠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게 좀 안 좋게 흘러가다 보면 근로 기간과도 상관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네.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네, 연평균 근로기간은 상용직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또 농림축업 종사자는 큰 차이가 없이 1년 정도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예. 하지만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평균 근로기간은 9.9개월입니다. 채 10개월이 안 되는데 그렇네요. 상대적으로 짧았고요. 그리고 월 평균 소득도 한번 살펴봤는데 예, 예. 이 상용직이 31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207만 원, 예. 임시 일용직이 102만 원, 그리고 농림축업 종사자가 72만 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네, 며칠 전에 아직까지 일을 해서 참 기쁘다라는 어르신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그렇습니다. 소식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책들이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른바 이 실버 청년이라고 불리는 은퇴자와 예.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이 정말로 시급한데요. 예. 이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는 복지 실현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문제들은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크거든요. 이를 완화하려면 노인 일자리의 적극적인 창출과 고령자 맞춤형 고용 활성화 정책 등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이 어르신 일자리 관련 공약이 좀 상당히 많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그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된다 이런 네.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이를 반대한다는 경영계의 대립이 팽팽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이 최저임금이랑 관련해서 해외에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이 영국에서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임금이 오른 노동자들의 우울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최저임금제도 도입 자체가 이 노동자들의 심리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예. 건데 네.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영국에서 지난 1999년 4월 1일에 예. 당시 시간당 3.6파운드를 지급하는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네. 옥스퍼드대와 리버풀대 등의 학자들이 뭉친 이 연구팀이 최저임금이 도입되기 전 시간당 3.6파운드 미만을 받던 저임금 노동자들의 변화를 추적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들은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6에서 4파운드를 받게 되면서 정신 건강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돈의 차이를 떠나서 그게 좀 올라간다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고 그렇죠. 그런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좀 나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한번 자세히 봤더니 음. 전국에 약 5,500개 가구와 개인 10,000명을 표본 추출한 다음에 예.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약 18년 동안의 생활상을 장기적으로 추적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연구팀은 설문을 할 때는 통상 우울증 등 정신 건강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일반 건강 설문, 이른바 GHQ가 있습니다. 이 GHQ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비교하고 분석했는데요. 이 연구에 참여한 옥스퍼드대 교수는 최저임금 도입 후 정신건강 개선 정도가 마치 항우울제를 복용한 효과와 같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굉장하네요. 항우울제를 네. 복용한 효과가 같다는 연구가 참 흥미로운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주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나요? 네, 비슷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지닌 임금 노동자들인데도 네네. 임금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네. 이런 개선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반면 임금이 오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흡연율과 흡연량이 늘어나지도 않았고 노동 시간이 짧아지거나 실직할 위험이 더 커지지도 않았다고 보고를 그렇군요.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 공휴일이 하루 더 생겼다, 공표되거나 아니면 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얘기 하는 네. 것처럼 네. 별거 아닌 것들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이 그 임금 인상 같은 경우인데 저임금 노동자의 정신 건강을 좀 크게 향상시켜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앞서 한 차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영국에서는 이번 달부터 주요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이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생활임금제도요. 예. 네, 이 생활임금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예. 영국의 생활임금 제도 도입이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최저임금 6,08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총선이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여소야대 형국으로 결판이 났는데요. 더불어서 노동계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10,000원이 가능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 이남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이남기 고맙습니다.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국경 없는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준비한 시간입니다. 세계관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세계 중심에서 능력을 펼치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네. 이 시간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 국내 취업 시장 침체로 인해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그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제 주변에서도 해외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대표님이 또 10년 넘게 이 해외 취업 분야 최고 전문가로 활동하셨잖아요. 네. 해외 취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활성화됐나요? 제가 2002년도에 한국에 왔거든요. 2002년에. 네, 2002년도에 한국에 와서 지금 약 한 14년째 해외 취업에 이제 멘토로 활동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해외 취업이라는 게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은요. 아마 한 2010년도 정도 되는 것 2010년. 같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그전에는 많지는 그러면 않았어요.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많이 없었나요, 실제로? 뭐 해외 취업보다는 그냥 어학연수나 워킹 할리데이를 선호하는 친구들이 생각을 많았고 잘 못했었죠. 그렇죠. 해외 취업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실제 네. 그 지금처럼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을 선호하는 그 기업들도 그때는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런데 2010년도부터 이제 그 우리 청년 구직자들에게 속히 말하는 스펙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서 뭐 스펙 3종 세트, 5종 세트, 지금 현재 9종 세트까지 금년도 상반기 공시가 끝나고 나면 지금 12종 세트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속설들도 조금 있는데요. 그 당시 때부터 아마 이제 해외 연수나 아니면 인턴십의 경험들을 많이 좀 중시를 했고 예. 그걸 조금 찾는 기업의 인재 채용 문화도 많이 좀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해외 취업의 필요성이 워낙 많으시니까요. 그만큼 변화하는 시대를 좀 대변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왜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청년들이 더 넓은 무대에 나가서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 역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뭐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는 그런 부분일 텐데 해외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국에도 이제 청년들이 많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굳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선호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예, 가장 많은 질문인데 못하러. 네, 뭐 우리 김성재 아나운서님의 질문처럼 예. 해외 많은 기업들이 그 한국인을 선호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저도 늘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지금도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고용주들이 지금 한국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한 면접도 하시고 설명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예, 예. 제가 늘 물어봅니다. 왜 우리 도대체 대한민국 청년들을 선호하느냐? 가장 그 1번이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전 세계에서 고학력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해외에서 있는 기업들이 한국인을 많이 채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 한국이랑 어떤 그런 커넥팅을 이루고자 하는 기업들. 아무래도 좀 한국이 벌써 그만큼의 IT라든지 좀 글로벌 시대에서 성장이 돼 있는 국가다 보니까요. 해외에 있는 현지 기업들도 우리 한국인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대표님 국내에서 취업을 하든 또 해외 취업이든 전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인문계 전공자들도 해외 취업이 가능한가요? 문송, 그죠? 문송이죠. 물론 네, 오늘 문과라서. 이윤정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작전 하나 제가 안내를 좀 네. 해드리고 갈게요. 자, 국내 취업 그리고 해외 취업 그리고 또 국내에 있는 많은 외국계 기업들에서 그 인재 채용을 할 때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가령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인재를 채용할 때 전공이나 기타 직무 역량 등을 당연히 중요시 여기는 건 사실입니다만 예.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가치관이 좋다라면 뭐 그것만 하더라도 채용의 기회를 많이 주는 편이죠. 예. 그런데 해외 취업 그리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나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 한국인을 채용할 때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포텐셜 어빌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이론을 가진 친구들, 그런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 이제 문송 인문계열 전공자들, 네, 아무래도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실무 이론과 경험이 없다가 보니까 예. 당연히 이제 취업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안내를 드리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영어 영문학 전공자가 미국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예. 영어 영문학 전공자는 영어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이론을 배우지 못했다는 근거하에서 미국 취업 비자인 H 비자, J 비자 발행 제한 규정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문성 인문계열 전공자들의 작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그 취업자분들 중에 또 시청자분들 중에 문송이란 말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게 문과생이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준말이죠. 맞아요. 문송합니다. 이런 말인데 이게 참 씁쓸한 거예요. 저희가 그 얼마 전에도 그 뭐 소개를 했지만 인구론 말은 참 거창한데 뜻 자체는 인문대 90%가 논다. 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 단어가 최근에 좀 신조어가 생긴 건데요. 그렇다고 뭐 인문계열 나왔다고 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공자들을 위한 어떤 해외 취업 방법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먼저 오늘 사례를 먼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한 멘토링 한 청년은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 예. 영어 영문학 스페인어학 전공입니다. 그리고 현재 졸업 예정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청년은 그 희망 직무와 진로 방향성이 바로 무역 관련 직무 분야입니다. 예, 예. 이유는 이제 어문학 전공이다 보니까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무역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미래직업군 이 사례자를 봤을 때 미래직업군과 진로 방향성이 무역으로 잡은 게 어떠세요? 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외국어를 사용하는 일을 하겠다고 이 무역 관련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애매해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좀 애매하게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예, 아직 내가 어떠한 진로 방향성이나 미래 직업군을 설계를 하는 게 스스로가 힘들다는 그러니까 거죠. 일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을 잡고 잡는 성장할 거죠. 수 있는 네, 거.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미래 직업군과 진로 방향성을 잡는 방법들을 먼저 저희가 선행을 하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현장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이론을 배우지 못했던 우리 인문계열 전공자들 그리고 아니면 청년들한테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에 초점을 저희가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왜 취업을 해야 하는지,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저희가 미래 직업군과 진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통 엑시트 로직이라 그래서 엑시트 로직. 예, 엑시트 로직이라 그래서 12가지의 기법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 진로 방향성을 잡아내는 거죠. 예. 먼저 진로 방향성을 적합한 진로 방향성을 잡는 게 우선이죠. 예. 그리고 그 결과에 맞춰서 바로 이력서, 자소서 작성이 되고요. 예, 당연히 직무 중심으로 가야 되겠고요. 우리 잡정보센터에 취업 신의 한 수에 나오는 고기한 소장님으로 이런 컨설팅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게 먼저 앞서 예. 선행이 돼야 되고요. 예. 해외 취업은 바로 그 다음인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방금 전에 엑시트 로직을 얘기하셨는데 그 화면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엑시트 로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 직업군 그리고 직업군 그리고 진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진로 분석 기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 특히 인문계열 이런 분들에게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혼자서 진로 방향을 못 잡겠다 하는 청년들은 오늘 방송 통해서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 이게 오늘 작전인가요? 아닙니다. 방금 안내 들은 엑시트 로직은요. 우리 청년들 스스로 진로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가장 선행되는 아, 이건 부분이고요. 아니군요. 네, 예. 이건 뭐 국내 취업이나 해외 취업은 이제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이제 네네. 작전 들어갑니다. 작전 들어갑니다. 네. 예. 앞서 사례를 보신 것처럼 우리 인문계열 전공자가 무역 관련 진로 방향성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아직 실무 이론의 학습 경험도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 분야와 산업 직종이 전공과 필드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요. 예.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것이 바로 해외 취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실 어쨌든 수가 아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잠재력보다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실무력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회사와 내 직무가 전공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낙담할 게 아니고 관련 회사나 직무에 맞는 자격증을 따면 된다. 이 얘기신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그 대표님,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쓸 수 있나?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도 왜 해외 나가면 못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쓸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예. 네. 너무 좋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아직은 저희가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기능사 그리고 저희가 한국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보건국에 또 취업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정을 아, 그래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저희 국가 대 국가 상대로
상호 자격 인증 제도를 저희 정부에서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위해서 지금 몇 년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해외에서 전체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말이 조금 달라지겠죠. 네, 아무래도 관련 자격증이나 사설 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한 자들이라면 조금 더 취업의 가능성이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한국의 교육 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즉 우리나라에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교육열도 높고요. 예. 그리고 청년들이 그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특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이 수없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해외 기업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점이고요. 예. 이렇게 해외 취업을 조금 준비를 한다고 결심을 하셨더라면요, 국내 자격증도 같이 한번 준비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내 취업이든 해외 취업이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청년들 스스로가 이 미래 직업군을 설계하고 또 진료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이 엑시트 로직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네. 쉽게 할 수 있다는 건데 대표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 엑시트 로직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엑시트 로직 12가지 기법을 통해서 우리 취업 진로 방향성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네. 보통 이제 한국에는 인적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인적성 검사가 있는데 아직은 조금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청년 구직자들의 얘기가 많은데요. 예. 엑시트 로직은 12가지 기법을 통해서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 Why에 접근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법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진로 방향성, 미래 직업군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저희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요, 이제 청년 구직자 대상으로 저희가 엑시트 로직으로 해서 한번 그런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네. 해주십시오. 예. 그럼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해외 취업 채용 정보 얼마나 있나요? 좀 좋은 정보 알려주시죠. 네, 핵심을 찌르시는데요. 너무 많은데요. 자, 당연하죠. 이제 해외 취업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국가와 국가도 선정이 됐고 이제 비자도 어느 정도 됐으면 실시간으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해외 취업 채용 정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예, 예.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국내 취업은요, 공채라는 시즌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해외 취업이나 외국계 기업들은 공채라는 게 없습니다. 늘 수시 채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해외 취업이나 이쪽으로 결심을 하셨다면요, 실시간으로 해외 취업 채용 정보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네.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이 채용 정보에 꼭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코너에서도 해외 어떤 그 히든 챔피언들, 좋은 기업들 네. 많이 소개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이제 당장 뭐 미국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미국으로 가봅시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화물 운송, 무역, 물류 등의 업무인 그 컨티넨탈 로지스틱 서비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네. 예, 이 기업에서는요, 현재 국제 무역 업무로 오션이나 LCL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한국인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네. 재밌는 건 이 기업의 본사는 미국이고요.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연봉 2,400만 원 이상의 저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히든 챔피언 기업이고요. 네. 직무가 아무래도 이제 국제 무역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 통상학이나 경영학 전공자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자, 인문계열 전공자 중에서 이제 좀 자격증을 취득한 친구들, 예, 이런 분들이 적합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무역 업무다 보니까 당연히 어학 능력은 조금 높아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곳이니까 더 믿음이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채용 정보 많은 편인가요?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요즘은 해외 기업에서도 이제 한국인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요. 예. 저희가 방금 안내드린 기업은 연봉 2,400만 원 이상의 기업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해외 취업의 허와 실이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으로 저희가 뭐 조금 떠들썩했었는데, 해외 취업 갔었는데 뭐 저임금에 단순 노동만 하고 왔다라든지 뭐 급여도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저희 K무브에서는요, 해외 취업처 중에서 연봉 2,400만 원 이상 되는 채용 기업들을 히든 챔피언 기업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예. 저희 정부와 민간 해외 취업 전문 기관에서도 최대 연봉 2,400만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채용 정보는요, 저희 월드잡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네네. 저희 글로벌 잡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 아무래도 좀 사이트는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해외 취업 내부 공식 카페인 해치박이라는 카페에서도 해치박.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채용 정보에 주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월드잡, 글로벌 잡센터, 해치박 카페에서도 해외 취업, 채용 정보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추가로 채용 정보나 몇 군데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안내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마이스 산업이 발달돼 있고 해외 취업 유망 10개 국가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예.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 역시나 한류 열풍이 불어서요. 우리 한국어 강사들을 또 채용을 하는 채용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싱가포르에 있는 대한학원, 한국 어교육과 문화교육을 시키는 이 대한학원에서 우리 한국어 강사를 채용하고 있고요. 예. 당연히 싱가포르 역시나 뷰티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 한국인들의 뷰티 역량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클로버 헤어 부티크에서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한국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해외 취업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크니셜 전공자들,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전공자들, 네, 뭐 조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네, 네. 이런 전공이나 이런 직업군 친구들은 해외나 국내든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만 내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이 해외 취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처럼 회계학 전공자들 그렇게 꼭 필요할까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경영학 전공자들. 하지만 이제 좀 아무래도 좀 글로벌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다양성을 좀 가지면 제일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해외 취업 필수 리스트 확인하면서 그때 이제 전공과 진로 그리고 직무, 미래 직업군 설계가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필요한 요소인 것 같고 이게 꼭 해외 취업 외에도 국내 취업에서도 좀 적용된다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안내해 주신 인문계열 사례와 또 해외 취업 작전, 네. 그리고 실시간 해외 취업 채용 정보를 확인하셔서 해외 취업에 도전하신다면 우리 청년 실업률이 크게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100%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는 네. 없겠지만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인 건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다음 시간 예고 살짝 해주시죠. 네, 다음 시간 재밌는 걸 좀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어떤 겁니까?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해외 취업, 어허. 네, 준비 과정과 그 사례.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싱가포르에서 실시간 전화 연결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 실제 해외 취업 영어로 하십니까? 예. 영어로 할까요? 네. 싱가포르의 실제 해외 네. 취업 성공 사례자가 어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 방송에서 한번 안내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네. 네, 다음 주는 이 두 가지 사항으로 안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예. 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해외 취업 전문가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공센터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항상 만나는 시간이죠. 전국 각지의 채용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고용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답을 드리는 시간이죠. 출구 대기 시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쉬게 하는 모바일 제로타임. 스마트폰을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모바일 제로타임을 정해보세요.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되어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35년 만에 바뀐 공무원 헌장.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국민에게 봉사하고 청렴을 생활화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반듯한 공직 사회를 위한 다짐, 미래를 여는 공무원 헌장, 대한민국 정부.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예리는 6살이에요. 신나게 뛰어놀고 싶은데 우리 주변에는 낡고 위험한 곳이 많아요. 정부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니 안심이 돼요. 하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만 해요. 안전신문구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우리 모두 국가 안전 대진단에 동참합시다. 작은 관심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이라는 보람을 가슴 가득 채우고 국민의 행복이란 희망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임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시합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먼저 전국의 고용센터 전화 연결해서 네. 채용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코너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민에 해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출고 대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고용 네트워크부터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네, 우리 지역의 채용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고용 네트워크입니다. 네, 4월 19일 화요일 오늘은 먼저 경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부산 고용센터에 신유경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 고용센터 신유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정보 소식부터 만나보나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하승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창원 의창구 파룡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출하 관리 및 지게차 운전을 하실 분 한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게차 경력이 2년 이상,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입니다. 주 5일 근무가 원칙이고요. 네. 토요일 특근이 있을 수 있으나 이때 특근 수당은 별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접수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로 이력서 작성 후 서둘러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다음으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네, 부산 고용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무한도전 2030을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는 수출입 화물 검수업체인 신양 선박 대행사에서 자재 검수원 1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이고요. 행사는 4월 20일 수요일 내일 오후 2시부터 부산 고용센터 2층 채용 행사장에서 개최됩니다. 네. 참여를 희망하시는 구입자분들은 내일 이력서 지참하셔서 부산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어감이 참 좋네요. 무한도전 2030. 네. 2030 세대분들은 참여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오후 2시라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제주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주 고용센터의 류경란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 고용센터 류경량 주무관입니다. 네, 제주 지역의 인재 구한 기업 어디입니까? 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한국건설안전입니다. 네.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로 제주시 원로역 5길 28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설 안전기사 1명을 채용합니다. 네, 네. 경력 1년 이상이며 건설 안전기사 및 건설 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이상이며 주 5일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복리후생으로 네네. 차량 유지금 및 중식 제공이 있으며 접수 마감일은 4월 29일까지입니다. 네.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작성 후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건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다음 기업은 어디입니까? 예,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퀸스라인입니다. 네. 여행업체로 제주시 연북로 70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행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중국어 상급 수준 가능자로 의대하며 예. 급여는 월 150만 원 이상이며 면접 후 협의가 가능합니다. 상여금 100% 있습니다.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22일까지이므로 제출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워크넷 채용 정보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제주고용센터의 류경량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용네트워크 오늘은 경남과 제주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우리 취업 구직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일 겁니다. 끝없는 취업 고민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그런 준비된 시간이죠. 바로 출고대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 보객기의 컨설턴트이신 정영하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 보객기 컨설턴트 동네형 옆집 오빠 정영하 코치입니다. 네. 취업 대표 스펙인 인턴, 공모전, 해외 연수, 자격증 등 전혀 없는 저스펙으로 대기업 취업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 스펙 하나도 없이 취업에 그러니까요. 성공한 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정말 솔깃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비롯됐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고요. 자, 그렇다면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 해결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셨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저처럼 이렇게 취업 스펙에 대해서 이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상위 20%가 아닌 80%를 위한 취업 코칭을 꼭 전달하고자 각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떨지 마시고요.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윤정 아나운서가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출고대기에서는요.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창을 열어놓고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오셔서 왼쪽을 보시면요. 취업 Q&A 게시판이 있거든요. 이곳에 궁금한 점 그리고 고민거리 올려주시면 그에 맞는 해결 방안 그리고 정보 확실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1부에 이어서 실물이 더 멋진 아나운서죠. 이남규 아나운서가 고민 좀 살펴봐 주시죠. 영혼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닌가요? 그만해요 이제. 네, 그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출고대기 첫 번째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는 허송세월로 나이만 먹고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싶은 30대 초반 취준생입니다. 가진 거라고는 800대 토익이랑 컴활 자격증, 그리고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될 수 있는 중견기업에서의 6개월 경력뿐인데요. 정말 가고 싶었던 기업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게 아쉬워서 다시 도전한다고 퇴사를 했지만 결국 몇 년 동안 다른 기업들 면접도 다 탈락하고 해가 갈수록 서류 통과도 어렵더군요. 그래서 반은 포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후회되는 일인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욕심이란 걸 알기에 어디든 취업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기사 자격증과 토스에 집중해볼까 하는데 그게 최선인지 다른 길이 있다면 좀 알고 싶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라는 사연입니다. 최근 취업 시장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거고 저희도 예전에 이제 저희도 그러셨나요?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늦게 한 편이기도 했는데 코치님 취업 스펙 준비한답시고 이게 신입사원들이 구입사원이 돼가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신입사원의 고령화 가속은 이미 기정화된 사실입니다. 신입사원 지원자 연령 30대 비율이 33%로 3분의 1이 30대입니다. 그렇군요. 또한 기업에서도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전년 대비 높아졌다고 체감하는 비율이 44.1%에 이를 정도니 신입사원의 고령화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반면 최근 뉴스 기사에서 따르면 신입사원 나이 커트라인은 남자는 32.2세, 여자는 30.1세로 나타났고요. 나이 사연을 올려주신 분도 30대 초반의 취준생인데 그럼 코치님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통계 수치로 보면 좌절하거나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 왜 그런지 먼저 파헤쳐야 합니다. 네. 회사라는 곳은 나 혼자만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집합체인 만큼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어필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설령 인턴 등 회사 생활이 전혀 없더라도 학생 시절에 학창 시절에 학생회, 동아리 활동 및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동체 활동을 잘할 수 있다. 즉 과거 본인 경험 중에서 그렇게 지내온 것에 대한 것을 어필을 잘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이에 대한 위계 질서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바에 대한 트러블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는 것만 잘 어필을 한다면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군대에서도 남자들은 알겠지만 나이로 인한 위계질서 힘듭니다. 이게 참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적은 사람인데 제 윗 사람이고 이러면 참 힘든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 활동을 잘할 수 있다는 점 좀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게 나이 많은 신입사원을 꺼린다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기업인사 담당자 78%가 나이 많은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나이가 많아도 신입사원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1위를 차지했고요. 오히려 나이 때문에 회사에 적응을 잘할 것 같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는 것이 회사에서는 어떤 장점을 갖춘 인재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참 좋을 텐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아직까지 이런 사회 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을 원하는 기업이 상당수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를 찾아보지 못한 것일 뿐 이를 결코 무조건 눈높이만 낮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너무 틈새 시장 그리고 알짜 기업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없이 너무 눈에 보이는 대기업만 바라보기에 그것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히 나이가 걸림돌이 아니라는 점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의 경우에는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 또한 첫 직장을 30이라는 나이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첫 번째 사연분은 일단 본인의 색깔에 맞게 컨셉을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차별화된 취업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목표에 대한 취업 의지, 그리고 뚜렷한 직무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 스킬을 준비한다면 취업에 대한 앞날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스펙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렉스에서는 보여줄 것이 별 많지 않으니 자기소개에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펙이 아닌 본인만의 강점, 가령 열정 또는 도전 정신,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협업 등 본인이 잘할 수 있다는 그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되 가독성 좋은 글로서 어필해야 합니다. 네, 가독성 좋은 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너무 중구난 방식으로 장황하게 하면 또 힘들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코치님도 30대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상담자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스펙이 부족한 취업준비생들을 더 응원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본인의 색깔에 맞춰서 차별화된 취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이번에 두 번째 사연이 궁금한데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나은기 아나운서 말씀해 주시죠. 형식적으로 하시나요? 짧게 얘기하라고요.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영혼이 있어요.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사연을 한번 봤더니 솔직히 이거는 누구나 다 해본 고민일 것 같아요. 일단 첫 줄부터 너무 임팩트가 강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쓰다 지우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대피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자소서 대피를 의뢰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요즘 뭐 시험 때문에 추링하다가 걸린 그 범죄자가 많잖아요. 네네. 물론 범죄라고 할 수 없겠지만 자소서 내 인생을 남이 써준다는 게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어쨌든 최근 이슈가 됐던 자기소개서 대필 이야기입니다. 취업 스펙을 준비하고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나 싶은데요. 그렇죠? 네, 아마 자기소개를 써본 취준생들이라면 많이들 씁쓸하지만 공감하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놈기 씨. 또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연도 상반기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력서를 쓰다가 지쳐서 포기한 경험이 있다가 10명 중에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많군요. 그만큼 서류 전형에서부터 어려움을 토로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은 건데요. 예. 분량이 너무 많거나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어서 작성이 어렵다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은 저의 실제 경험과 그리고 지금껏 만난 학생들을 경험을 비춰볼 때 이력서, 자기소개서 또한 상반기, 하반기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시즌에는 본물 터지시 나오는 것이 채용 공고이며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서류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것이 아니라 미리 본인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준비는 필수입니다. 네, 이 자기소개서 대필하면 안 되지만 안 되죠. 그래도 뭔가 근데 이렇게 하고 싶지 실제로 절대로 그랬지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이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실제 어떻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취업준비생 절반 이상이 자기소개서 대필을 받고 싶어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부족한 글 실력을 만회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의외로는 대필 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취준생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돈만 있다면 자기소개서 대필이라도 받아서 취업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 입사 지원 시 무스펙, 탈스펙 전형이 확대되며 자소서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예. 작년 말에도 방송사에서 직접 자소서 대필을 직접 의뢰해서 보도가 나간 적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면접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네.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내서라도 좀 글을 잘 쓰고 꼭 이렇게 해서라도 좀 1차 관문을 통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좀 이해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참신한 나만의 자소서가 좀 필요하겠죠. 네. 자, 코치님 아까 이제 30대에 처음으로 네. 그 취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무스펙으로 당당히 합격하셨는데 뭐 편법 쓰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어떤 자기소개서 작성 스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력서에서는 보여줄 게 많지 않으니까 자기소개서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실제로 저는 1년 반 동안 100여 군데의 자기소개를 100여 군데요? 네. 많이 쓰셨군요. 예.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예. 그 누구보다 본인만이 본인을 가장 잘 이해하고 더 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저 또한 수천 건의 자소서 클리닉 그리고 코칭을 진행을 했는데 예. 대필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며 항목별 강조해야 할 역량 키워드 컨셉 그리고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는다면 네네. 훨씬 글이 목적성 띈 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기소개서는 처음 보는 사람, 즉 기업도 입사 지원자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지 알고 싶지만 수백, 수천 명의 입사 지원자를 실제 대면에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소개팅하기 전에 프로필 먼저 보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을 어필하는 홍보 같은 거군요. 네. 그럼 프로필 본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참 자꾸만 얘기하니까 좀 짜증이 나려고 그러는데 이남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뭐 프리패스입니까? 예, 자유용권이라는 예, 바로 뭐 예, 부럽지 말입니다. 예. 오늘 분위기 이상하지 말입니다. 너무 이상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코치님.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로 돌아가면은 이 자기소개서에도 정답이 정해져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자기소개서는 본인의 경험을 다시 되돌아보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네. 특히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실제 권하고 그리고 실제 행하는 작업인데 집에서 잔잔한 노래, 음악과 함께 노트북 하나 켜고 본인의 경험을 쭉 써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카페도 좋고요. 본인의 성장 과정, 장단점, 학창 시절, 그리고 단체 생활,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등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예.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술술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술술 써보는 거. 예. 예. 처음부터 완벽하게 뭔가 해야지 하는 순간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좋은 글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형식 없이 막 쓰세요. 그래야지 본인이 돌이켜보는데 훨씬 더 유연하게 돌아갑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네, 오히려 형식 없이 써라.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자소서 대필이 또 불안한 게 아무리 내가 쓴 것처럼 쓴다고 하더라도 인사 담당자가 예. 딱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거 다 안다고 하던데요, 보니까. 예. 네, 저 또한 이제 성형 미인은 잘 못 알아보지만 성형 자소서는 이렇게 한 번에 딱 눈에 띄더라고요. 네, 네. 자기소개서는 의외로 성형 자소서가 존재하는 걸 아시나요? 예, 들었으니까 뭐 저희도 네. 예, 본 것 같습니다.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네. 사설 컨설팅 회사에서도 취업 준비생들한테 제공하는 자소서 대필은 정해진 틀이 있더라고요. 그들도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네.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틀에 맞춰서 취업 준비생들의 경험을 틀에 찍어내듯이 자기소개서를 완성한 게 많습니다. 네. 본인의 경험을 작성하는 것이기에 대필보다는 첨사, 클리닉 등 전문가에게 코칭받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쓴 사례는 참고는 하되 절대 맹신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격 자소서라고 90점, 100점짜리가 아닌데 인터넷에 떠도는 합격 자소서가 무슨 정답지 마냥 오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그럼 코치님 말씀에는 결국에는 내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합격 자소서라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소개서를 돈을 받고
남이 써준다.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에 통하지 않고 좀 돈을 들이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네. 자기소개서는 주변에 이제 무료 특강도 많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서 진행하는 알짜배기 취업 관련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를 활용한다면 고액의 사설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취업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코치님 그리고요. 스펙이 너무 많아서 떨어졌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펙이 너무 많으면 뭐 또 오버 스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최적의 스펙이면 온 스펙이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온 스펙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느 정도의 상태를 온 스펙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온 스펙이라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이게 수치에 가장 민감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온 스펙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적의 스펙이 맞는데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스펙이라는 것은 역으로 보자면 최저 스펙보다만 높다면 그 채용 공고에 부합하는 조건만 맞다면 그게 온 스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채용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학점 3점 중반 그리고 뭐 토익 800점, 전공 자격증 유무 등으로서 규정 찍고 싶지도 않고 네네. 그럴 필요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제 실제로 그런 스펙을 갖추고 못하고도 이제 대기업, 공기업에 성공한 취업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방송 끝나고 좀 물어봐요.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채용 조건에 이제 내가 뭐 토익 700인데 800점 이상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전공 자격증이 없는데 그 꼭 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리천장을 긋지 말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꼭 지원을 해서 내가 최초 고졸 또는 내가 최초 문과 출신의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마저는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은 스펙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최근 취업 트렌드로 볼 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항목이 이건 좀 있나요? 빼도 된다.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최근 이제 기사에 따르면 기업 63%에서 구직자에게 필요 없는 잉여 스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석박사 학위를 꼽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계사 등 고급 자격증, 그리고 이제 뭐 한자, 한국사 자격증 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온 결과치가 아니라 이게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먼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네. 그것은 직무와의 연관성 그리고 이런 것에 너무 일반화시키지 말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연관성을 먼저 여겨보고 그에 네. 따른 스펙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네. 자, 출구대기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해답을 들었다 보니까 속이 더 시원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민 해결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사연 보내면 됩니까? 네,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Q&A 게시판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가감 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채용되는 그날까지 저희 출고대기 코너가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카페 질문이나 고민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함께해주신 정영학 코치님 그리고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남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웃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네. 잡정모션에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